안녕하세요. 내 손 안의 코치,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변비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장내 미생물에 세균이랑 바이러스 이런 게 얼마나 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사람의 세포수가 참고로 약 30조 개입니다. 반면 장내 미생물은 100조 개가 넘어요. 훨씬 많죠. 우리의 3배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고, 전체로 무게만 따져도 한 1kg에서 2kg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작은 생물들이 우리의 소화라든지 면역 그리고 기분까지도 좌우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닥터 코치가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왔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장은 우리의 몸의 안일까요? 밖일까요? 장은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는 밖입니다. 우리 몸의 내부에 있지만 우리 몸 안과 밖을 따질 때는 밖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바깥쪽으로는 피부가 있어서 이제 우리를 외부 세계와 분리를 좀 해주고 있죠. 외부에 오는 각종 그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피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장 내에는 이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살면서 우리 몸과 서로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내 이 미생물은 어떤 환경에 사느냐, 이제 엄마가 장내 세균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42억 년 전에는 지구의 첫 생명이 세균이었겠죠. 그때는 사실 산소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생명을 이어나가다가 지구에 식물이 생기고 산소가 풍부해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초기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찾아서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바깥이지만 우리 몸의 안에 있는 장이라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균만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 세균에 추가로 붙어 사는 바이러스들도 있고 하나의 거대한 또 다른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내 미생물, 그럼 세균으로만 보통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바이러스도 있고 진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을 쓰고, 저희는 편의상 장내 미생물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피부가 우리 바깥 세계와 접촉하는 것처럼 이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장과 접촉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장내 미생물이 같이 있어서 장세포가 이거는 외부 물질이야, 나쁜 물질이야, 또는 이건 좋은 물질이야 라고 몸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면역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장내 미생물입니다. 식이섬유 같은 복잡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해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먹이로 쓰죠. 내가 먹는 건 그래서 나도 먹지만 우리 미생물도 같이 먹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필요한 비타민 K, 비타민 B군을 같이 또 합성하는 역할도 해서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고 면역 반응을 생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미노산 같은 대사를 담당하는데, 이 아미노산의 대사가 결국은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 돼요. 이게 뇌까지 넘어가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기분까지도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장에서의 면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합성하고 또 대사 물질을 조절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이 잘 작동을 해야 이제 우리 몸도 같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은 사실 이제 이게 독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장내 미생물이 한번 독인 걸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장 세포가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요 세포에 간격이 벌어지면서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흡수가 돼서 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다한 탄수화물이나 너무 과다한 지방이 들어가면 간에도 지방이 더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또 장내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발효를 시켜서 지방산을 만들고 그걸 먹이로 쓰는데, 이게 적당하게 있을 때는
장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같이 간까지 딸려 올라가는 거죠. 간에서 또 과다한 지방 축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내가 뭘 먹는지에 따라서 그 양과 그 내용물이 너무 과다하거나 많거나 또 지방이 너무 많을 때는 간으로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에서는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LPS라고 불리는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독소가 장을 따라서 그대로 간까지 가요. 그래서 염증 반응도 유발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투과를 시키고 장벽 사이에 투과성이 에러가 생기는 거를 장누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온갖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1차적으로 장에서 독을 걸러주는 역할, 장의 면역을 시스템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간까지 가서 이제 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또 그러면서 장에 있는 나쁜 균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내가 먹는 거는 장을 거쳐서 간으로 가는데 여기에 미생물이 에러가 생기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장도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도 있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에 먹이가 되는 걸 많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만 있어서는 효과가 없고 장내 미생물에 먹이가 되는 것들을 많이 넣어줘서 좋은 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가 프리바이오틱스고, 프로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좋은 균을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 먹이가 되는 것과 좋은 균을 같이 제공해 주는 거를 신바이오틱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모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장내 미생물을 잘 조절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공복의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가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는 조금 더 효과를 보였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신바이오틱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실제로 유산균이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것만 먹어서는 효과가 없고, 이거의 먹이가 되는 이제 이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 거가 더 중요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 내에서 건강하게 에너지 대사와 혈당 조절을 잘 만들어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내가 뭘 먹고 어떤 균을 먹는지는 나의 지방간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가 분해되지 않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것은 인슐린 분비,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